네, 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승무패 24회차는 EPL 7경기와 라리가 7경기입니다. 지난 23회차는 최종픽 공식 3순위 2개와 2순위 4개로 큰 이변이 없는 다적중 회차였습니다. 저는 단통에서의 승부수가 빗나갔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픽은 항상 대박과 독식을 보고 이변 픽을 하고 있으니 염두에 두시고 저와 4-5개의 다른 픽을 정배로 하신다면 큰 이변이 없다면 등수 안에 적중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에서도 보듯이 1등이 31명이 나오며 2,3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적진 않지만 다른 회차 1등 적중금에 비하면 많이 적은 금액이라고 보는데요. 1등 적중은 평생에 한 번 나오기 힘들 텐데 그러기에 대박을 노리는 게 타당하다는 제 생각입니다. 3, 4등은 22,000원과 8,000원으로 구매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허탈감만 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스포츠 토토 중에 축구 승무패가 대박을 칠 확률이 제일 높은 게임입니다. 갬블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번 회차로 구독자가 1000분이 될 것 같은데요. 멤버십을 만들면 저만의 다양한 배팅 노하우를 공유하고 제야 고수분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로 상생할 수 있는 멤버십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의 규정과 규칙을 공지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회원 이익에 도움이 되어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승무패가 주중과 주말에 있어 바쁜 일주일이 될 듯 하는데요. 모든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지만 되도록 직전 경기 결과 후 분석을 하려고 하니 영상 업로드가 가끔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라리가 15위 카디스와 8위 오사수나의 매치입니다. 카디스는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로 상승세가 살짝 꺾인 흐름입니다. 직전 에스파뇰 원정에서 득점 없이 비겼는데요. 시즌 평균 득점이 0.77로 저조합니다. 오사수나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이고 직전 경기에서는 리그 5위 베티스를 홈에서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하며 연패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디스는 홈에서 2연패 중인데 득점이나 실점률이 시즌 평균보다 안 좋습니다. 오사수나는 원정 3경기 승리가 없는데요. 시즌 평균보다 득점은 떨어지고 실점은 올라가고 있어 원정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상성은 오사수나가 최근 5경기 5승으로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이전 2부 리그에서의 4경기 상성도 4승으로 오사수나의 전승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징크스로 봐야겠죠. 여기에 카디스는 주전 공격수 오캄포가 부상 결정이 예상되고 오사수나는 주전 미드필더진의 부상 공백이 큽니다. 모이세스 고메스의 경고 누적 결정이 있고 토로와 브라사나치가 부상 결정입니다. 양팀 동기부여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강등권과 5점 차이뿐이 안 나는 카디스나 유럽컵 예선 출전권이 걸린 7위와 단 2점 차이의 오사수나이기에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해외 구매율은 90%가 카디스에 몰려있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내 구매율을 참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워낙 상성이 일방적이라 카디스의 승까지 보기는 무리가 따르고 무승부까지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 카디스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라리가 10위 지로나와 2위 레알 마드리드의 매치입니다. 지로나는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이고 홈 2연승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레알은 바르셀로나와의 엘클라시코 2대1 패배 후 3승 1패로 안 좋은 흐름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 있었던 챔스 8강에서 첼시를 2승으로 꺾고 4강에 진출하며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리그 우승은 쉽지 않고 챔스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양팀 상성은 컵대회 포함 4승 1무 2패로 레알이 앞서는데 리그 경기로만 하면 5경기 2승 1무 2패로 대등합니다. 양팀 순위를 떠나 양팀은 팽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로나에는 공격수 카스테라노스의 경고 누적 결장이 있고 미드필더에 앙겔 에레라와 다비드 로페스가 부상 결장이고 주전 수비수 이그나시오의 경고 누적 결장이 있습니다. 레알에는 주전 수비수 밀리탕의 경고 누적 결장과 알라바의 부상 결장이 예상됩니다. 양팀 상성에서는 비슷해 보이나 요즘 레알의 흐름은 제 생각에는 바르셀로나보다도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벤제마, 비니시우스, 호드리고의 공격 삼각편 때는 어느 팀을 만나도 골을 넣을 수 있는 화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8경기 평균 득점이 2.13으로 시즌보다 높아 공격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레알의 승리를 기본으로 상성과 챔스까지 소화하는 레알의 체력까지 생각하고 지로나가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무승부를 했던 근래의 전적까지 봐서 무승부를 바치며 이변을 대비해 봅니다. 지로나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 EPL 14위 울버햄턴과 12위 크리스털 팰리스의 매치입니다. 울버햄턴은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로 반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레스터 원정에서 무기력하게 2대1로 패했는데요. 점수는 2대1이었지만 경기의 내용을 보면 답답한 경기력으로 더 큰 점수차로 질 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최근 홈 경기 2연승 중인데 경기력이 들쭉날쭉해서 토트넘과 첼시는 이겼지만 리즈에게 4대2로 패하며 종잡을 수 없는 경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크리스털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저조했던 흐름을 바꾸고 순위도 12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원정에서도 최근 2연승으로 원정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버햄턴은 주전의 부상 결장자는 없고 크리스털에는 클라인의 부상이 있으나 충분한 대체 자원이 있어 전력 누수는 없어 보입니다. 크리스털은 자아의 부상이 길어지고 있지만 살아난 조던 아예우와 에드와르의 미드필더 에제의 폼이 좋아 팀의 흐름이 반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리그 6경기에서 4승 2패로 크리스털의 우세입니다. 4승이 최근 4경기 4연승으로 최근에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왔는데요. 로이 호지슨 감독 교체 후 버프 효과를 보고 있는데 2연승 후 1무로 아직 패배가 없는 게 긍정적입니다. 최근 맞대결 4경기 상승에서 우세한 크리스털인데 원정 2연승이고 울버햄턴도 홈에서는 잘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력에 있어서는 크리스털이 조금 우세해 보이는데 기복이 심한 울버햄턴의 경기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울버햄턴은 홈에서 무패가 시즌 최고가 3경기인데 현재 2경기 무패이고 크리스털은 원정 2경기 무패가 시즌 최고 기록입니다. 또한 울버햄턴이 크리스털과 승점이 같아지고 강등권에서 더 멀리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 6점짜리 매치가 되겠는데요. 양팀 상승에서 무승부가 없지만 이제는 무승부가 나올 시기로 보고 울버햄턴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8위 에스턴 빌라와 9위 풀럼의 매치입니다. 빌라의 최근 상승세는 5연승 후 직전 브랜드퍼드 원정에서 비기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무서운 상승세는 에메리 감독이 취임 후 팀을 잘 만들고 있는데요. 올라 와킨스가 어느새 시즌 14골로 최고의 폼을 보이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풀럼도 4연패 후 최근 2연승으로 흐름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미트로비치의 공백으로 마무리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직전 리즈와의 경기에서 윌리안이 살아나면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며 2골을 먼저 넣으며 기선을 제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빌라는 주전 공격수 베일리 부상 결장이 있고 미드필더에 매트 캐시, 필리페 쿠티뉴,
카마라의 부상이 있지만 부엔디아, 루이스, 제이콥 램지, 존 맥긴 등의 활약이 공백을 전혀 못 느끼게 하며 팀의 상승세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풀럼은 미트로비치의 경고 누적 징계가 계속되지만 그 외의 주전은 결장이 없습니다. 양팀 상성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2승 2패로 대등합니다. 또한 빌라가 홈에서는 이기는 경기를 했고 양팀 2대1, 3대0, 3대1, 3대0으로 골이 많이 터지는 난타전의 경기들이었습니다. 양팀 컵대회 출전권이 걸려있는 6위권까지 승점 차이가 크지 않아 남은 6경기에서 충분히 넘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아마도 이번 매치는 6점짜리 매치가 되겠습니다. 난타전의 양상을 보이는 두 팀이기에 선제골 시간에 따라 다득점 경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요즘 흐름이 좋은 빌라의 우세와 무승부가 없는 상성을 봐서 에스턴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EPL 16위 리즈와 17위 레스터의 매치입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의 리즈입니다. 강등권 앞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또한 6점짜리 매치업입니다. 레스터는 4연패 후 울버햄튼에게 홈에서 승리하며 연패를 끊었는데요. 그 경기 내용을 보면 흐름이 좀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울버햄튼의 답답함도 있었지만 리즈의 제이미 바디가 폼이 좀 살아나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리즈에는 주전 수비수 타일러 아담스의 부상 결장이 있고 레스터에는 리그 10골로 팀 내 득점 1위인 하비 반스가 부상 결장입니다. 상성에서는 3승 1무 1패로 레스터가 우세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리즈는 홈 2연패 중이고 레스터는 원정 2연패 중입니다. 레스터의 요즘 흐름이 좋지만 리즈가 홈에서는 점유율을 높이는 성향이 있어 치고받는 난타전이 될 걸로 생각되는데 리즈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라리가 5위 베티스와 4위 소시에다드의 매치입니다. 베티스는 최근 5경기 2승 3패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직전 오사수나 원정에서 3대2로 졌는데요. 홈에서도 승패승으로 리그 15위 카디스에 패하며 경기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소시에다드는 3승 2패로 승패로 퐁당퐁당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1무 3패로 4경기 승리가 없다는 게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티스에는 공격수의 후안미, 미드필더 페키르, 유수프 사발리 등이 부상 결장이 있고 소시에다드는 주전 수비수 리코의 부상 결장이 있습니다. 상성에서는 컵 경기 포함 3승이므로 베티스가 우세합니다. 베티스의 홈 경기에서는 맞대결에서 6경기째 패가 없습니다. 양팀 승점 차가 6점으로 베티스가 승리해야 챔스 진출권을 바라볼 수 있고 소시에다드 또한 지켜야 하는 입장이라 두 팀 동기부여는 확실합니다. 상성에서는 베티스가 앞서 있고 소시에다드가 원정 승리가 4경기째 없어 상성에 앞선 베티스가 자신감도 앞설 것으로 생각되어 베티스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3위 AT 마드리드와 10위 마요르카의 매치입니다. AT 마드리드는 6연승으로 내달리다 어젯밤에 있었던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1대0으로 분패를 했습니다. 점유율에서는 조금 밀렸지만 전반 막판 실점 후 후반에서는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전체 슈팅수와 유효 슈팅수에서도 대등하며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 결국 좋은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마요르카는 새벽에 끝난 헤타페와 홈경기에서 이강인의 동점골과 쐐기골을 넣으며 승리했습니다. 지지난 경기 셀타비고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원정 7경기 무승을 끊었던 마요르카는 홈에서 헤타페를 물리치며 기분 좋은 2연승을 했습니다. AT 마드리드는 공격수 데파이의 부상 결정과 미드필더의 요렌테와 콘더그비아의 경고 누적 결장이 있고 주전 수비수 만다바의 부상 결장이 있습니다. 마요르카에는 주전 선수 중에는 결장 선수가 없습니다.
상성에서는 의외로 3승 2무로 마요르카가 앞서 있는데요. 최근 3경기 맞대결에서도 모두 마요르카가 승리했습니다. AT 마드리드의 모라타와 그리즈만을 마요르카가 어떻게 봉쇄하느냐가 승부의 키가 될 텐데요. 좋았던 AT 마드리드의 상승세가 바르셀로나에게 한풀 꺾인 듯한데 부진에서 벗어나며 2연승에 있는 마요르카의 상승세가 상성을 바탕으로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홈 7경기 패가 없는 AT 마드리드, 원정 6연패 후 2연승 중인 마요르카는 마요르카의 원정 2연승까지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상성에서는 최근 패가 없어 AT 마드리드의 단통 무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라리가 16위 헤타페와 18위 알메리아의 매치입니다. 헤타페는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마요르카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었지만 이강인에게 동점골과 쐐기골을 먹으며 3대1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알메리아도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직전 빌바오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2연패를 했는데요. 헤타페는 홈에서는 3승 2무로 패배가 없는 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메리아는 원정 14경기 승리가 없으며 원정 최근 5경기 1무 4패로 저조합니다. 헤타페는 주전 선수의 부상이 없고 알메리아는 공격수 투레와 수비수 아케메의 부상 결장이 있습니다. 상성은 헤타페가 3승 2패로 우세한데 직전 리그 1차전 맞대결에서는 1대0으로 알메리아가 홈에서 승리했었습니다. 그 이전의 맞대결은 2017년까지의 전적이 최근 경기로 시간적으로 오래된 전적이라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헤타페의 직전 마요르카의 경기를 라이브로 봤을 때 에네스 우날의 공격이 날카로워 보이는 게 원정 평균 실점 2점대의 알메리아 수비벽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헤타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EPL 19위 노팅엄과 7위 브라이턴의 매치입니다. 노팅엄은 11경기 무승이고 홈 5경기 승이 없는 게 최악의 흐름입니다. 직전 리버풀의 원정 경기에서 3대2로 졌는데 후반전에는 선제골을 먹고 따라붙고 추가골을 먹고 따라갔지만 살라의 3번째 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연패에서 벗어나려고 기를 쓰고 뛰었지만 한계였던 것 같은데요. 브라이턴은 오늘 새벽 맨유와의 FA컵 준결승 홈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치르며 혈투를 펼쳤지만 승부차기 끝에 7번째 키커 솔로몬 마치의 골대를 넘기는 킥으로 패배했습니다. 리그에서 5위 토트넘과의 승점이 4점 차로 컵대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맨유전 패배 후 후유증을 빨리 잊어먹어야지 안 그러면 이번 경기에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노팅엄은 홈에서의 성적도 안 좋습니다. 최근 홈 5경기 무승으로 강등이 유력한데요. 브라이턴은 최근 원정 3경기 2승 1패로 괜찮습니다. 상대는 토트넘으로 원정에서 패하고 직전 첼시 원정에서는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주전 장기 부상자가 많은 노팅엄입니다. 크리스 우드, 쿠야테, 오리에의 주전 골키퍼 디네 핸더슨까지 부상 결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격수 브레넌 존슨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 외 대체 자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며 전력 공백의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은 맨유전에서 데니 웰백이 부상으로 교체되어 다음 경기 출장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거기에 미드필더 아담 랄라나의 부상 결장이 예상됩니다. 상성에서는 2016-17 시즌 챔피언십에서 1승 1패였고 이번 시즌 1차전 0대0 무승부가 있습니다. 양팀 최근 상성을 떠나 현재 전력은 브라이턴의 우세가 확실한데요. 노팅엄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고 맞대결 1차전 때와는 다르게 양팀 전력차가 커 보입니다. 동기부여 또한 강등권 탈출과 6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그 절박함도 비슷해 보입니다. 노팅엄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11위 첼시와 10위 브렌트퍼드의
매치입니다. 첼시는 최근 5경기 2무 3패로 과거 명가로서의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근 홈 경기 4경기에서도 승리가 없는데요. 브렌트퍼드도 최근 5경기 2무 3패로 나란히 같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원정 3경기 포함 6경기 승리가 없는데요. 흐름이 안 좋은 팀들 간의 매치입니다. 첼시는 포터를 경질하고 더 능력 없어 보이는 램파드를 선임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위팀 감독에서 경질된 감독을 선임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첼시의 스쿼드는 화려한데요. 라임 스털링, 주앙 펠릭스, 무드리크, 오바메양, 하베르츠, 캉테, 쿨리발리, 티아고 실바, 벤치렐, 아스필리쿠에타, 리스 제임스, 이런 스쿼드로 이런 성적 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브렌트퍼드는 키플레이어 이반 토니 외에는 그리 화려한 스쿼드는 아닙니다. 성적도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은데 10이라는 성적은 오히려 선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첼시에는 주전으로 수비수 쿨리발리 외에는 부상 결장 선수가 없습니다. 상성에서는 3승 1무 1패로 첼시가 우세합니다. 첼시가 5경기 무승과 홈 4경기 무승으로 시즌 최고를 찍고 있는데 브렌트퍼드는 원정 2연패 중입니다. 램파드 선임 후에 아직 승리가 없는데 이제 한 번은 승리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첼시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EPL 13위 웨스트햄과 6위 리버풀의 매치입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인데 그 흐름은 상승세로 올라오고 있고요. 평균 득점이 최근 8경기 2.63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균 실점은 시즌 전체 평균과 비슷한 게 득점력은 올랐는데 수비는 변화없다는 얘기겠죠. 웨스트햄은 홈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로 꾸준한데요. 직전 본머스 원정에서 4대 0으로 대승하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웨스트햄은 주전 공격수 스카마카와 수비수 오그본나가 부상 결장이 있으나 안토니, 보웬, 데닝스가 폼이 살아나며 강등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경기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리버풀에서는 피르미노와 나비게이타가 재부상자 명단에 올라 결장이 예상됩니다. 상성은 최근 5경기 4승 1패로 리버풀이 우세합니다. 리버풀은 주 공격수 살라와 누네즈의 득점이 살아나며 상승세가 시작되었는데 순위도 6위까지 끌어올리며 이번 경기까지 승리한다면 유로파 본선 진출까지 가능한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강등권 완전 탈출이라는 동기부여가 있고 리버풀은 부진에서 벗어나 컵대회 출전권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원정에서 그리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게 이번 매치의 불안 요소인데요. 리버풀의 살아난 공격력을 생각해서 웨스트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EPL 2위 맨시티와 1위 아스널의 매치입니다. 맨시티는 어제 저녁 FA컵 준결승에서 세필드를 3대 0으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전 경기에서는 챔스 8강 2차전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하며 합계 4대 1로 4강에 진출했고 리그에서도 우승이 가시권에 들어오며 분위기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아스널은 직전 리그 최하위 소튼과의 홈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3대3 무승부를 하며 승점 1점을 추가하며 불안한 선두를 지키게 되었는데요. 2경기 덜 치른 맨시티와의 승점 차가 5점 차이고 아스널전 이후의 경기들이 리그 중하위 팀들과의 대결이라 맨시티가 아스널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스널은 맨시티전 이후의 경기가 첼시, 뉴캐슬, 브라이턴으로 쉽지 않은 일정이 되겠는데요. 아르테타 감독의 역량이 발휘돼야 할 기로에 섰습니다. 맨시티는 아스널보다 챔스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위한 로테이션이 필요한데 리그 잔여 경기가 중하위 팀들과의 대결이라 스쿼드로 봤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맨시티에서는 주전 수비수 나단 아케가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아스널에서는 주전 미드필더 샤카와 수비수 살라바의 부상 결장이 예상됩니다. 상성에서는 최근 5경기 5승으로 맨시티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리그 우승을 위한 6점짜리 매치라고 세간의 관심이 쏠린 이번 시즌 최고의 빅매치인데요. 무소불위의 상승세를 보이는 맨시티와 직전 2무로 흐름이 가라앉은 아스널입니다. 맨시티의 단통승을 예상하는데 워낙 빅매치라 이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맨시티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라리가 13위 셀타비고와 22 엘체의 매치입니다. 셀타는 최근 6경기 2승 2무 2패로 직전 2연패로 흐름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마요르카와 레알 마드리드에게 연패를 했다는 게 그나마 중상위권 팀에게 패배를 했기에 명분은 있습니다. 엘체는 승점 13점으로 강등이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5연패 중이고 원정에서도 3연패 중입니다. 셀타에는 주전 선수 중 공격수 페레스, 수비수 에이두, 민구 에사의 골키퍼 마르친의 부상 결장이 있고 엘체는 공격수 폰세의 퇴장 징계 결장과 미드필더 군바오의 경고 누적 결장이 있고 수비수 팔라시오스의 부상 결장이 있습니다. 상성에서는 3승 1무 1패로 셀타의 우세입니다. 맞대결에서 셀타는 홈에서 2연승 중입니다. 양팀 다 동기부여는 없어 보입니다. 셀타는 강등권은 벗어났지만 컵대회 출전권 순위까지는 어려워 보이고 엘체는 강등권이 확정적이라 다음 시즌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이며 그동안 경기에서 뛰지 않은 자원들에게 출전 기회를 줄 수 있는 매치로 생각됩니다. 셀타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9위 라요와 1위 바르셀로나의 매치입니다. 라요는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로 흐름이 안 좋습니다. 홈 경기에서도 1승 3무 1패인데요. 바르셀로나는 최근 5경기 3승 2무로 바르셀로나이기에 그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경기 내용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득점 마무리에서 선수들이 골 욕심들을 부리며 무리한 마무리로 득점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라요는 공격수 팔카오가 부상 결장이 있고 바르셀로나는 주전 공격수 오스만 덴벨레의 부상 결장이 예상됩니다. 상성에서는 의외의 전적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컵 경기 1경기를 포함해서 2승 2무 1패로 대등합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2승 1무로 오히려 라요가 앞서고 있는데요. 양팀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라요는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컵대회 출전권이 가시권에 들어오는데요. 바르셀로나도 4년 만의 리그 우승이라 두 팀 동기부여는 확실합니다. 바르셀로나가 리그 2위 레알 마드리드에게 승점 9점 차이로 앞서 있지만 안전한 위치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바르셀로나의 우세가 확실하지만 상성을 봤을 때 이변이 생길 수 있는 매치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변이 생긴다면 독식 폴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감히 라요의 승과 패를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14경기 분석을 끝냈고요. 25회차 분석은 시즌 동안의 전력을 대비해서 되도록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이 있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